엄마의 첫 마디가 좀 상처였죠. 그래, 너 무대에서 보니까 네 허벅지 한 허벅지 하더라. 그래서 그때 울었어요. 선생님이 단식원을 가보자.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중3 때 그 한 끼만 먹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생리가 끊겼어요. 그랬다가 다시 쪘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는 맘껏 먹어도 된다. 물이니까. 맘껏이요? 응, 물이니까.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죠. 유영아, 넌 키가 작으니까 무조건 살을 빼야 돼. 그러니까 제가 6학년 때 142 정도에 30kg에서 32kg 정도 나왔거든요. 표준이었어요. 28kg까지 빼오라 그래요. 28kg요? 자궁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피임약을 먹어요. 그 어린 나이에. 최겸님 방송도 듣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아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막 발목이 아프고 막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분 모셨습니다. 필라테스 센터 바디올로지의 대표이자 서울 필라테스 협회 대표이신 이유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디올로지 필라테스 앤 자이로토닉 센터 서울과 제주점 그리고 서울 필라테스 협회 대표로 있는 이유영이라고 합니다. 유영님은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최겸님을 처음 알게 된 건 이제 작년 9월이었어요. 작년 9월에 이제 제가 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식단도 뭐 조절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중에 이제 저희 센터에 이소라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소라 선생님이 이제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최겸님 책을 들고 이제 센터에 출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선생님 이러면서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선생님 읽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제 언니 아는 분이 이제 썼다 하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요 이러고 이제 받았죠. 근데 일단 책에 사이언스라는 게 붙어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스타일스 다이어트지만 그 다이어트 사이언스라는 게 저는 영국에서 댄스 사이언스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약간 믿음이 좀 덜 가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사이언스라고 하니까 되게 믿음이 갔고 처음부터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딱 받자마자 한 2, 3일 동안 쭉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어렴풋이 그거겠거니 혹은 인슐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고 뭐 그렐린 뭐 이런 것들 렙틴 뭐 이런 호르몬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뭔가 정립이 안 됐거든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자세하게 잘 적어주셔서 이해가 좀 많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생활 습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유튜브 정주행을 했죠. 그때부터. 그래서 유튜브 정주행을 쭉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몇 월 강의였어요? 10월 강의요. 10월 강의였고 아마 그 전에 제가 먼저 이메일을 드렸어요. 맞아요. 되게 장문에 맞아요. 장문에 이메일을 드렸고 이메일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최겸님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내가 지금 가야 할 방향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제 무용 전공을 했고 발레 전공을 했고 그리고 쭉 발레를 하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그 한계에 도달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한계는 부상, 다이어트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한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너무 잦은 부상이 있었고 무용을 하면서 네. 그리고 끊임없는 다이어트. 네, 정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살 빼라는 얘기를 들어서 평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 내가 잘 해내지 못한다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24살까지 춤을 추고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춤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 잠시 네. 혹시 그 무용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저는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유영아 나랑 같이 발레 학원 다니자 이래가지고 그래? 이러고 따라갔어요. 초2 때.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따라가서 무용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엄마가 이제 여러 학원들을 보내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맞벌이여가지고 이제 저를 그냥 둘 수 없으니 이제 학원을 보내셨는데 사실 그 어떤 학원도 한 달에서 3달 이상을 넘긴 게 없어요. 피아노 빼고. 그러니까 피아노 되게 오래 했고 재밌게 했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뭐 속셈 학원, 미술 학원, 뭐 모든 학원들을 맨날 한 달 다니면 다행이고 진짜 3달까지 그 엄마가 등록을 해줘도 맨날 빼먹었어요. 그랬는데 발레를 딱 하겠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유영아 발레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랬어요. 엄마는 제 체형을 보신 거죠. 어떤데요? 저는 좀 작고 좀 통통한 체형이었는데 엄마는 이제 어른이시니까 알잖아요. 발레는 어떤 세계인지 대충. 그러니까 좀 길어야 되고 가늘고 길어야 되는데 유영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엄마가 유영아 발레는 아닌 것 같아. 그냥 하지 마 이랬어요. 그랬는데 전 친구랑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하겠다고? 네. 응 갈게 이랬는데 엄마가 그 다음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2층 침대에 2층에서 있었는데 그냥 안 내려갔어요. 시위를 한 거네요. 네. 네. 그럼 나 못 간다고 친구한테 안 된다는 말 절대 못 한다고. 와. 그래서 엄마가 그래 이러고 이제 보냈는데 엄마 마음에는 한두 달 하다가 말겠지. 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재밌었던 기억? 네 일단 갔는데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시켜보시잖아요 처음에. 네. 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무지개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브릿지 같은 네 브릿지 백브릿지 하는 네 거. 백브릿지 하는 거 하이브릿지 하는 거 막 시키는데 잘 되고 네. 뭐 움직이는 거 뭐 따라하라고 하는데 잘 따라하고 뭐 이러니까 용이 잘한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다녔어요 진짜 주 3회 반을 네. 꾸준히 다녔어요. 친구는 3개월만 하고 그만뒀는데 저는 그냥 계속 했어요. 근데 취미로 했죠 취미로. 그렇게 쭉 하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4학년까지 쭉 시키셨어요. 근데 4학년까지 시키다가 유영아 이제 5학년 되면 공부해야 되니까 그만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가 되게 무서우시거든요. 되게 엄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네 알겠어요 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5학년을 방황을 했죠. 발레를 그만둬서? 네. 그래서 머릿속에 온통 발레밖에 없고 와. 그리고 엄마가 그래서 뭐 미술학원 제가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술학원도 보내고 뭐 영어학원도 보내고 뭐 이것저것을 다 보냈는데 다 얘가 뭐 예전과 다름없이 한 달 하다가 대충 하고 뭐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학원 빠지고 뭐 이러니까 학교 생활에서도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갔더니 유영이가 너무 어둡다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네? 이랬더니 유영이가 되게 어두운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엄마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담임 선생님 만났다는 얘기 안 하고 유영아 요즘에 뭐 걱정이 있어? 뭐 고민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대뜸 엄마 나 발레 다시 하고 싶어 이런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한숨을 푹 쉬시면 그때 엄마 얼굴이 기억이 나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너 지금 발레 다시 시작하면 전공을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전공이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발레 할 수 있으면 나 전공도 할게 이런 거죠. 그래서 전공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네. 그냥 네 엄마가 그걸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사랑스럽다. 네 그래서
전공을 했죠.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학원을 막 수소문을 해서 찾아줬어요. 전공을 하려면 취미 발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6학년. 그러니까 6학년 시작하는 그 2월쯤에 무용학원을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레를 이제 했죠. 그런데 딱 가보니까 저는 1년을 쉬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진지하게 하지 않았고, 그냥 진짜 놀러 가듯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6학년 되는 아이들이 있는 학원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는 완전히 그냥 베이직. 아직 기본이 덜 돼. 기본도 덜 돼 있고, 그냥 동작이 뭔지만 알지, 네. 매칭만 되지,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친구들은 이미 트레이닝을 쭉 제대로 받아왔던 친구들이고, 그래서 열심히, 어쨌든 따라갔어요. 열심히 쭉 따라가서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 예원학교를 이제 중학교거든요. 예원 중학교라고 해서 예원 학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예요? 예술 그 학교가 중학교가 아니라 그냥 예술 학교라서 네. 그냥 예원 학교거든요. 음. 중학 과정을 하기는 해요. 음. 근데 거기를 목표로 유영아 해보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알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신 그 학교를 떨어지면 무용 그만하자. 왜냐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니까 거길 떨어지면. 그래서 그걸 약속을 하고 열심히 했죠.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4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발레를. 학교 마치고. 네, 학교 마치고 바로 시작을 해서 10시에 수업이 끝났어요. 항상. 와. 네, 그 6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부족했던 거죠. 많이 부족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제 합격 그 발표 날 이제 엄마랑 학교를 빠지고 이제 그걸 보러 간 거죠. 이제 보러 갔는데 학교에 이제 딱 그게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없으니까 학교에 명단. 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갔는데 이제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엄마도 이제 스트레스, 이제 얘한테 1년 동안 들인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엄마도 스트레스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엄마 화나면 아무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저는 그만해야겠다. 엄마랑 약속했으니까. 이러고 이제 있었어요. 그날따라 또 비가 추적추적 내려가지고 저는 엄마 차에 이렇게 앉아 있고, 엄마는 회사 갔다 온다고 잠깐 저를 차에 기다리게 하고 회사 올라갔다 오셨어요. 딱 내려오시더니 점심때 딱 내려오시더니 저한테 이유영,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딱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엄마랑 약속했으니까 그만할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노발대발을 하시면서 너 여기서 포기하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서울예고를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화끈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발레를 안 그만둬도 된다는 게 이제 또 희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겠어, 내가 열심히 해서 서울예고를 갈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고등학교 언니들 클래스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무용을 할 때 보면 바하고 센터로 나눠져 있는데 바는 다 같이 해요. 뭘 잡고 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기본. 바. 네, 바. 그래서 그걸 잡고 하는 거는 다 같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센터는 이제 다 같이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센터에서 그냥 무용실에서 마루 중간에서 하는 거. 마루 중간에서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같이 하면 부딪히고 힘드니까 이제 한 줄씩 한 4-5명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줄 하면 다른 사람들 쉬는데 저는 그 뭐 5그룹이면 5그룹, 4그룹이면 4그룹 하는 동안 다 따라했어요. 왜냐면 난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제가 지금 생각해도 훅훅훅 늘더라고요. 훅훅훅 늘면서 좀 선생님들도 눈여겨보시고 유영이 열심히 하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중학교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그 서울예고는 좀 공부를 좀 많이 보거든요. 공부 비중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실기인데 실기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학원은 공부학원대로 또 다니고,
이제 실기는 또 실기 학원대로 또 다니고 하면서 열심히 했죠. 그래서 서울예고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예고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또 하고, 이제 학원이랑 학교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학원은 내가 등록한 클래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는 홀이 비어 있으면 언제든지 연습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내내 아침 8시까지 등교였거든요. 7시에 가요. 7시에 가서 혼자 해요. 와.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무용을 하고, 그리고 8시 등교를 하고, 이제 학교에, 그 학과 교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애들 보통 시험 기간 때는 선생님들이 일주일 전부터 실기 수업을 싹 빼주시거든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저는 저를 알거든요. 그 실기 시간을 딱 빼준다고 해서 내가 그 시간 동안 공부를 채우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이라도 연습하고 가고. 왜냐면 비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1, 2, 3학년 다 안 하니까. 어떤 마음 또는 동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더 하고 했던 거예요? 일단 저는 춤이 너무 좋았고, 음. 왜 김주환 교수님께서 움직임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춤이 움직임 명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냥 맨날 똑같은 거 하거든요, 발레는. 매일 똑같은 걸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그걸 조금 더 완벽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서 성취감을 되게 많이 얻었고, 그리고 내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때 중학교 시험 떨어지고 막 치고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을 발판 삼아서 항상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게 확고했던 것 같아요. 하면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도 춤추고, 방학 때도 와서 연습하고, 그만큼 무용을 좋아했어요. 제가 1등을 하고자 해서 무용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그냥 춤추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한테 힐링인 거예요.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조금 더 약간 춤출 때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무용을 하면 제 몸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손끝, 발끝, 뭐 시선, 뭐 아니면 음악이랑 내 몸이 잘 맞고 있는지, 동작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외부에 집중이 안 돼요. 와. 나한테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김주환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명상을 했구나. 맞아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명상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가 싹 풀리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김주환 교수님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두려우면 화를 낸다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못한다는 거, 언니들이랑 비교했을 때 공부를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 얘기로 나한테 공격을 하면 으악! 이렇게 화가 막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나의 약점을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되게 화를 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다이어트를 했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발레를 하려면 살을 다이어트 빼야 말라야 되니까? 네. 뭐 일단 제가 뭐 사실 팔다리가 긴 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살이 쪄도 굉장히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말라야만 라인이 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유영아 넌 키가 작으니까 무조건 살을 빼야 돼 였죠. 그러니까 제가 6학년 때 142 정도에 30kg에서 32kg 정도 나왔거든요. 표준이었어요. 표준. 발레를 하기 때문에 조금 말라야 되는데 좀 표준의 어떤 건강한 몸이었다. 네. 표준의 건강한 몸이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아주 마르거나 마름 카테고리에 들어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얼마나 말라야 되는데요?
보통 요즘 아이들도 지금 아직도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랑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 보면 키가 저만하거든요. 157, 8 정도 되는데 몇 살 아이들인데요? 5, 6학년. 초등학교 5, 네. 6학년. 5, 6학년 아이들인데 키가 157, 8 많이 크죠? 네. 많이 큰데 그 아이들한테 28kg까지 빼오라 그래요. 28kg요? 28kg에 30kg. 30kg가 넘으면 뚱뚱한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제가 그걸 듣고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지? 성장기잖아요. 그리고 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약간 이제 그 나이 때 발레를 하는 또는 발레를 약간 잘 하고 있다라고 약간 좋게 평가받는 친구들이 그 정도 몸을 유지하고 있다. 네. 30kg 또는 그 이하. 네. 와, 무섭네요. 네, 무서워요. 정말. 음. 주변에 이제 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난임이 많고 이제 자궁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아이고 왜 그럴까 안타깝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하다가 이제 겸님 유튜브랑 이제 오프라인 강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어릴 때 식습관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무용하는 사람들이 과하게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내 몸에 얼마만큼 그 무리를 줬는지가 이런 여성 생식기하고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주변에 이제 난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때 이제 보통 이제 되게 말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 생리를 시작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고 고등학교 와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와서 시작을 하잖아요, 생리를. 그러면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실기시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콩쿨이 있다거나 입시가 있다거나 이럴 때 피임약을 먹어요. 그 어린 나이에. 몇 살쯤이죠 그러면? 17, 16, 17?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피임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 주기를 계속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직 생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 아이들한테 피임약을 먹게 되면 당연히 그 주기가 자리를 잡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그냥 그때 잠깐 먹고 한 고등학교 때서부터 대학교 때까지 아마 먹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공연이 많으니까. 그럼 그때까지 먹고 뭐 정기적으로 먹지는 않겠죠. 먹고 이제 끊었는데 이게 어릴 때 자리를 잡아줬어야 되는 주기가 이게 성인이 돼서 잡히려니까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생리통도 심하고. 그리고 추가하면 사실 그 여성으로서의 2차 성징이 발현된다는 건 약간 여성의 몸에 뭔가들이 자리 잡는 맞아요. 발달되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가 다 영양실적으로 맞아요. 지나가잖아요. 네, 아까 무슨 30kg, 28kg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40kg 이하. 네, 그러니까 그 시기를 그렇게 날려버리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땐 그때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덜 만들어지고 뭔가 여성의 몸에 필요한 불안정하고.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생리가 끊긴다는 건 몸의 입장에서도 지금 임신을 위해서 뭔가 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약간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제 그쵸. 회복이 잘 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그 다낭성 그 난소 증후군 그게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때 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보통 많이 있죠. 같이 나오죠, 같이.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하고 운동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고3인데 그 친구도 그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얘의 식습관에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학생도, 근데 마른 거잖아요, 이 친구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표준이에요. 네. 그냥 일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표준에 해당하는데, 중학교 때 되게 말랐었는데, 고등학교 오면서 몸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살이 쪘어요. 근데 살이 찌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식습관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매점에서 파는 거 초코우유, 과자 뭐 이런 것들 먹게 되고 가끔 무용하는 애들은 급식 먹지 말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학교 급식. 왜요? 그냥 칼로리. 네. 음. 살 빼야 되니까 급식 먹지 말라고 가끔 하는데 그걸 안 먹으면 애들이 뭘 먹겠어요? 매점에 가겠죠.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먹는 거죠. 초코우유 먹고. 왜 이렇게 초코들을 좋아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 이거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부모님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고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고 근데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교육이어야겠죠. 네.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차여차 뭐 시험관을 해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걸 겪었던 애들이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의 건강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생활 습관이라는 게 내가 건강하게 자리 잡지 않았으면 내 아이의 건강도 생각을 안 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나의 건강을 못 챙기는데 내 아이는 어떻게 맞아요. 챙겨?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좋은 거 먹인다 뭐 하지만 뭐 뽀로로 음료수 주고. 저 얼마 전에 그 쇼핑몰 갔는데 거기 보니까 엄마가 애기 진짜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기를 데리고 와서 카페에 와가지고 애기야 빵 먹자 이러면서 맞아. 엄마가 초코 잔뜩 발린 빵을 고르는 거예요. 전 진짜 뜨악했어요. 아, 엄마가 아이한테 독을 먹이는구나. 저는 약간 2~3살 애기가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떼 쓰는 거 보고 약간 경악했어요. 진짜 아이스크림에 떼를 쓴다는 거는 이제 안다는 거잖아요. 많이 먹어본 거죠. 그러니까 엄마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이 잘 가이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안 먹고 빼는 거 안 좋아 뭐 혹은 뭐 그렇게 원푸드 하는 거 안 좋아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어떤 게 옳은 방법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이라면 생리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여성으로서의 기능인데 그 부분을 너무 그냥 이렇게 딱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정상 아닙니다. 네, 진짜. 그거 무섭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진짜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 때의 아이들은 지금 진짜 여자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좀 살이 찌고 골격이 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꽁꽁 묶어 놓을 건가요? 골격 변하니까 너 먹지 마 이럴 건가요? 아직도 초딩 몸으로 그냥 계속 살게 놔둘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 아이의 미래를 봐야 되니까 어머님들도 선생님들도 그거를 잘 고려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가이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이어트에 강박이 시작되고 나는 뚱뚱해 라는 게 이제 강박이 시작되니까 몸은 표준의 몸이고 사실 뚱뚱한 몸도 아닌데 이제 발레하는 그 분야에서 또는 선생님들은 그 이제 그룹에서는 이제 뚱뚱하다고 얘기하는 것. 뚱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뚱뚱하다라는 강박이 이제 생기고 나니까 항상 뭘 먹을 때마다 예민해졌어요. 근데 먹고 싶은 건 너무 많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언니들이 이제 챙겨준다고 막 10시까지 무용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10시 반, 11시 되니까. 그 사이 밥을 먹어요? 아니요, 무용하는 동안은 안 먹어요. 그럼 아까 오후 4시부터 뭐 훈련을 한다고 하면 네, 10시까지는 점심시간 12시 반에 먹고 네. 그리고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고 그냥 운동을 네. 하는 거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10시 반에 이제 집에 가면 언니가 뭐 유영아 뭐 국이라도 한 그릇 먹을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전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난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으라고 하지? 음. 아, 안 먹어 이러면서 짜증내고. 근데 또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식구들끼리 먹고 있는데 유영이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먹자 이러면 또 화나요. 나도 먹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그래서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 없이 네, 거의 다 모든 다이어트를 제 몸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어떤 다이어트를 해보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그냥 식사량을 줄이는 거 정도? 엄마가 이제 막 그렇게 과하게 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간식 먹지 않고 그냥 밥 2끼만 먹고. 저희 집은 아침이 되게 중요한 집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항상 그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아침만 우리가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고 아침에 불고기 해 먹고 좋았네요. 네, 네. 진짜 이렇게 먹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밥을 안 먹으면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이제 학교를 갔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먹고 그렇게 먹고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살이 뭐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이미 표준이니까 뭐 굳이 내 몸에서 뭘 더 빼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중3이 되니까 이제 입시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같이 다시 또 압박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유영이 몇 킬로까지 빼? 그때 키가 지금 키예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키가 지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건 38kg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나갔던 몸무게는 45kg. 38kg까지 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다이어트를 했죠. 원푸드가 아니라 하루 한 끼 먹고 먹는 걸로 했던 것 같아요. 음식 종류는요? 음식 종류는 사실 이것저것 먹었어요. 뭐 김밥을 먹기도 하고, 뭐 엄마가 치즈케이크를 사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우유 얼린 거 맛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우유 얼린 처음 흰 들어봤어요. 우유를 얼리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여름에 무용하고 나면 너무 덥고 힘드니까 우유 얼린 거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루 한 끼 정도만 먹고 네. 이제 중3을 쭉 보냈죠. 그랬더니 살이 많이 빠졌어요. 한 40kg, 41kg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입시를 했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서울예고에 붙은 거죠. 서울예고. 서울예술고등학교. 여기가 예고 중에서 약간 유명한 데인가요? 전통이 오래됐죠. 전통이. 네, 전통이 오래되고 이제 구지구 따지자면 이제 1, 2위를 다투는 학교예요. 그래서 서울예고에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참 많죠.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고3 때까지 이제 쭉 지내면서 춤추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그놈의 살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타일스 다이어트랑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몸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그 최겸님 방송도 듣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아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막 발목이 아프고 막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염증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뭔지 모를 통증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저희는 과사용 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몸을 많이 쓰니까 이제 걔네들이 관절이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아픈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픈 거 하고 많이 부상도 많이 당했었고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살 빼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41kg로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입학해서 몸무게를 쟀는데 47kg가 돼 있는 거예요. 요요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다가 이제 폭식이 터진 거죠. 많이 먹었어요? 네. 뭔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친구들이랑 만나면 뭐 파파이스, 뭐 KFC, 그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햄버거, 뭐 치킨,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먹었죠. 그리고 다들 엄청 참았잖아. 그리고 네. 그동안
입시하려고. 네. 특히 입시 막바지에 완전히 거의 그러네. 이제 못 먹거든요. 맞네. 그러다 보니까 합격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제 파티인 거예요. 그 아놀동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회 끝나고 나면 막 드신다고 하잖아요. 다른 보디빌더 분들. 아니면 바디 프로필 찍고 나면 다 알죠. 네. 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소 안 먹던 만큼 더. 네. 오버해서 먹잖아요. 배가 터지고 찢어질 때까지.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겠죠? 이렇게 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가서 내 위벽을 이렇게 밀고 있어요. 사방팔방으로. 막 이렇게 찢어질 것 같을 때까지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눌렀던 게 터진 거죠.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몸무게가 안 올랐어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먹는데도 몸무게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냥 먹었죠. 3개월을. 3개월을 먹었더니 이제 학교 3월에 딱 입학해서 처음 이제 또 무용과니까 처음 하는 게 몸무게 재는 거예요. 진짜요? 뭔가 뭐 학교에서 그냥 대놓고 재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한 명씩 재보자 이러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이? 무용실에 체중계가 딱 있고 체중계 이제 한 명씩 올라가고 선생님 출석부 옆에다가 몸무게를 적어놔요. 그렇게 해서 그게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인바디라도 갖다 놓으세요. 네. 진짜 이럴 정도로. 그래서 큰일이다. 그렇게 3월에 딱 그렇게 몸무게를 재요. 그것도 어떤 몸무게냐면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큰 저울 있죠. 이렇게 스텐으로 된 저울. 그냥 요만한 몸무게 아니고. 네, 숫자 파란색으로 뜨는 거. 맞아요. 그거를 이제 올라가면 이제 애들이 머리 핀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빼요. 최대한 얇게, 가볍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뭐야? 뭐 몸무게가 주나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 47, 8kg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그게 그때 정상 체중보다도 그쵸, 날씬한 거 아니에요? 158에 네. 48이면 네. 그냥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너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너 입시 때는 안 그랬던 애가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에 압박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자들은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2차 성징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골격이 되게 많이 변해요. 그리고 살도 많이 찌고. 그러겠죠. 딱 그래- 그때가 그래요. 그래야 하죠, 그리고. 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근데 무용을 전공한다는 이유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하라는 얘기는 듣지만 실천은 안 되고. 살 빼, 이제 실기시험, 공연 이런 걸 앞두고 한 2, 3kg 뺐다가 다시 찌고 뭐 2, 3kg 뺐다가 다시 찌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최고 몸무게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그 당시 최고 몸무게였는데 그때가 54kg?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들 비상인 거죠. 얘가 제정신인가? 선생님들이 바라는 몸무게는 40kg? 42kg. 42kg? 네. 그랬는데 42kg 정도였는데 제가 막 54kg까지 찌니까 선생님들은 얘가 지금 정신줄을 놨나?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입시니까 또 이 몸으로는 입시 안 된다. 대학 입시 말씀이시죠? 네. 이제는 또 다음 단계가 대학이구나. 그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네, 3, 3 이렇게 가는데 이제 고3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요. 네. 무슨 연예인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그 다음에 또 7일 동안 하는 과일과 채소로 하는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뭐 하루는 바나나만 먹고 하루는 뭐만 먹고 뭐 하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니까 이제 제가 했던 건 원푸드 다이어트. 원푸드를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처음에 사과, 그 다음에는 두유. 하루에 두유 1000ml를 등교하면서 사가요. 뭐 배지밀이나 뭐 이런 걸 사가요. 그러면 그거에다 빨대를 꽂아놓고 하루 종일 그걸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먹는 전부예요? 네. 와.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그것도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으나 안 되죠. 안 되니까 건빵 다이어트. 건빵 한 봉지를 사요. 보리 건빵 한 봉지를 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거든요. 걔가. 그러면 그걸 입에다 놓고 반 개를 입에다 놓고 와. 녹여 먹어요. 이렇게 녹여서 이제 입에서 녹여서 천천히 먹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반 개를 먹고. 그래서 하루 동안 그 한 봉지만 먹기. 와, 완전 초저열량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 중심으로 지방대사도 와가지고 네. 그리고 설탕도 거기 있고 그쵸. 밀가루. 밀가루도 많이 먹고 염증도 유발시키고 그러니까요. 하면서도 배가 고프니까 걔를 계속 나눠서 먹잖아. 네. 그럼 이제 정확하게 쉬는 시간 없이 없이 그냥 계속 인풋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영양소가 모자라죠. 네. 거의 뭐 탄수화물밖에 채소도 없고 안 먹었어요 그때. 그냥 그냥 건방 다이어트 할 땐 건방만, 강냉이 다이어트 할 땐 강냉이만. 단백질, 지방, 무기질, 아무것도 비타민, 결핍으로 그냥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중3 때 그 한 끼만 먹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생리가 끊겼어요. 중3 때부터 네. 그랬다가 다시 쪘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아, 그래서 고3 때는 그렇게 원푸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도 제가 안 빠지니까 선생님이 단식원을 가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몇 명이 먼저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도 가보자 이래가지고 2주 단식원을 들어갔는데 옛날 단식원은 이런 영양 정보가 부족했어서 이제 포카리 스웨트를 줬어요. 포카리 스웨트는 또 처음 듣는다. 포카리 스웨트를 줘서 제가 무슨 조청, 설탕물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포카리 스웨트를 줬어요 그때는.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는 맘껏 먹어도 된다. 물이니까. 맘껏이요? 응, 물이니까. 아,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죠. 네. 지방대사가 막히니까 네,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 그리고 힘드니까 치팅을 하는 거죠. 그러겠지요. 떡볶이 사 먹고 2주 동안 그러니까 참다가 아니면 뭐 하는 중간에 하는 중간에.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단식원을 보내놓고 얘네 무용을 안 시킬 수 없으니까 단식원에다 양해를 구해서 무용 시간에만 외출을 하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식원을 지내는 거는 약간 거기서 자는 거예요? 네. 아, 거기서 생활을 아예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2주 동안. 무용할 때만 나온다고요? 네. 무용할 때만 잠깐 나왔다가 야, 진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건데 그 외출하는 시간에 얼마나 그 길거리에 음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친구랑 안 되는데 한 개만 먹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막 이러면서 이제 했으니까 단식원에 돈은 돈대로 들었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고.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54kg까지 쪘었던 게 이제 47kg 정도까지 빠졌어요. 어쨌든 뭐 이것저것 막 원푸드면 몸에 해서 47kg까지 빠지고 그리고 입시를 봤죠. 대학 입시. 그 대학 입시 볼 때도 되게 통통한 애였어요. 제 친구는 40kg였어요. 저보다 키가 조금 더 컸는데 걔는 40kg였고 저랑 제일 베프거든요. 네. 걔는 대학 입시 똑같은 학교를 봤는데 걔는 40kg, 저는 47kg로 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얘는 날씬하고 막 날렵한데 저는 그렇지 않은 아이 중에 하나였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막 라인을 보여주는 건 잘 못했지만 이제 선천적으로 근육 톤이 좀 좋아서 이제 돌고 뛰는 걸 되게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로 밀어붙였죠. 그래서 입시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각각의 개인 클래식 발레의 솔로 작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입시 때 그걸 선보여야 되는데 네. 이제 선생님들이 얘는 지금 뚱뚱해서 뭣도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돌고 뛰는 거 엄청 어려운 거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됐어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또 4년을 다녔죠. 거기 발레 학과가 있어요? 네.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에 네. 이제 발레 전공이 있어요. 무용학과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4년을 보냈죠. 거기서 4년 보내는 동안 이제 몸무게가 그때 이제 대학 입시 끝나고 갑자기 또 늘지는 않았어요. 한 48에서 5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1학년 딱 들어가서 5월에 그 정기 발표회가 있거든요. 공연. 그러면 이 공연 때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또 이제 살 빼라는 압박이 오는 거죠. 근데 이때 다 성인 돼가지고 이제 막 놀 때잖아요. 술 먹고 난리 났죠. 네. 그 나름대로 살 안 찌겠다고 안주 안 먹고 이제 술이랑 뭐 국물
뭐 이 정도만 먹으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즐겼죠. 그러고 지내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저를 맡아주신 그 4학년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발레 전공 담임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때는 유니버셜 발레단 이제 프리마돈나였거든요. 주역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한테 전 진짜 감사드리는 게 남들은 다 유영이 뚱뚱하고 쟤는 안 돼 라고 했는데 그분은 저한테 유영아 할 수 있어 라고 하신 분이에요. 좀 해볼까? 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콩쿨 중에 동아 콩쿨이 있고 이제 대학생들이 나갈 수 있는 콩쿨 중에 동아 콩쿨이 있고 신인 콩쿨이 있어요. 신인. 네, 신인. 그래서 신인을 발굴하는 콩쿨이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여길 많이 나가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좀 눈에 띄면 이제 발레단에서 콜을 하기도 하고 이제 발레단 시험을 봤을 때 이제 좀 더 이제 익숙한 아이고 이제 믿을 만한 아이니까 뽑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5월 동아 콩쿨 나가자 했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으러 갔더니 교수님은 제가 선생님 저 5월에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나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일단 교수님은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셨으니까 제가 안 될 거라는 걸 너무 아셨겠죠? 살 때문에? 뭐 뭐든 그냥, 뭐가 됐든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건데 어차피 안 될 애가 나가는 거는 좀 이제 싫으셨겠죠. 그래서 5월 콩쿠르를 못 나갔어요. 교수님이 그냥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2학기 때부터 교수님 안식년인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있는 신인 콩쿠르를 몰래 준비를 해서 이건 또 하늘의 뜻이다. 네. 그래서 선생님 저 담임 선생님이 유영아 교수님 없으니까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죠. 나가서 그때 이제 또 다이어트를 했죠.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니까 또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어요. 약간 오늘의 그 이야기 구조가 진짜 약간 항상 무슨 그 경연이나 시험. 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일단 막 한 3개월? 네. 그것도 이제 3개월을 딱 계획을 잡고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바디 프로필 찍는 거죠. 네. 평생 하신 거네, 6학년 네. 때부터. 네. 그때도 한 42kg? 3kg까지 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대에 섰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노력해서 몸무게도 뺐고 그 다음에 하면서 실기 능력이 되게 향상이 됐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서서 정말 제가 만족할 만큼 하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또 3개월을 열심히 해서 네. 내 성에 차게 뭔가를 하고 내려왔다는 거에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되려 선생님이 막 억울하다고 울고 막 유영아 너가 왜 본선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선생님 저 괜찮아요. 저 되게 열심히 잘해서 저 무대 마음에 들어요 이랬는데 선생님은 막 억울하다고 막 네가 왜 본선이 안 됐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왜냐면 선생님이 제 무대 끝나자마자 막 분장실로 오셔가지고 유영아 너 본선 나간다 본선 준비해 하면서 막 분장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발표가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막 우시더라고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그랬는데 다 정리하고 이제 나와서 엄마를 딱 만났는데 엄마의 첫 마디가 좀 상처였죠. 그래 너 무대에서 보니까 네 허벅지 한 허벅지 하더라. 그래서 그때 울었어요. 그 전에는 선생님 막 우셔도 난 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진짜 이 큰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그랬는데 엄마는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도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랬다가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왜냐면 제가 굉장히 스스로 만족감이 높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냥 그 하루만 좀 울고 말고 그리고 졸업작품 발표회도 좀 남아 있었고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이게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9월 콩쿠르를 준비하기 위해서 6월, 5월 말, 6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계속 했잖아요. 네. 다이어트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무용량은 계속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 발표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몸이 땡땡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이때 생리하고 있었어요? 생리는 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몸이 땡땡 붓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하는 사람들은 토슈즈를 신어야 되는데 토슈즈가 이제 앞에가 딱딱해서 발끝으로 쓸 수 있는 신발이에요. 근데 이 토슈즈를 신으려면 발이랑 여기가 굉장히 그 예민해야 돼요. 움직임이 되게 좋아야 되고 되게 부드러워야 되고 발목도 굉장히 편안해야 되는데 종아리부터 땡땡하게 붓기 시작하니까 발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동작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안 느껴지는? 뭐 그래서 맨날 그 종아리 풀어주는 마사지 기구를 하면 좀 나아졌다가 와. 근데 또 연습하면 또 안 좋아졌다가 그래서 졸업 작품을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졸업 작품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레단 그 국립발레단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조금 작은 발레단 서울발레 시어터라는 데를 또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도 저한테 피드백을 살 빼고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질리는 거예요. 질릴만도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질려야죠. 네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들은 날 살 빼세요라는 말 들은 날. 살 빼고 오세요 라는 얘기를 들은 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완전 잘랐어요. 안 묶일 정도로.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실기 안 할래. 그랬더니 엄마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우 그래 잘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만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엄마가 뒤에 덧붙인 말이 더 저는 아직도 너무 뇌리에 박히는 게